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 만에 이혼하고 돌싱이 된 여성이에요. 사실 이혼을 할지 말지 고민할 여지도 없는 상황이라 제게 선택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거든요. 그것도 제 친구들 중에 한 명과 저 몰래 반년 동안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이혼을 할까 말까 아니면 조금 더 참아볼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죠. 거기다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제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여서 더 충격이었네요.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아빠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사셨거든요. 엄마 역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나름 알짜배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인 사업을 하셔서 늘 풍족했습니다. 저한테는 두 명의 오빠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빠 둘 다 어학연수도 보내주실 만큼 재정적으로 모자름이 없었고요. 해외에 1년 어학연수를 다녀온 저는 자연스럽게 친구들보다 고등학교를 1년 늦게 진학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만난 게 바로 남편의 상간녀가 돼버린 그 친구였어요. 저와는 다르게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던 그 친구는 성적도 그리 좋지도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까지 받고 있었다는 거였죠. 외국에서 돌아온 저 역시 초반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매일 혼자 있던 그 친구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그때부터 늘 붙어다니는 절친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동안 저희 둘은 반이 달라지더라도 등하교 때 함께 다닐 정도로 서로를 챙기며 학창 시절을 보냈고 둘 다 성공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원하는 길이 달라 학교도 과도 달랐지만 대학생이 되고도 한동안 자주 만나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먼저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접 물어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돈 문제 때문일 거라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교 진학할 때 등록금조차 마련할 수 없던 그 친구의 사정을 제가 아빠에게 말씀드리며 도움을 부탁했고 저희 아빠가 대신 내줬거든요. 그때 친구가 얼마나 저와 아빠에게 고맙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로도 두 학기분의 등록금까지 아빠가 부담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2학년 2학기 때 또 다시 친구의 등록금을 내주려던 아빠를 제가 말렸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전부 내주셔도 큰 부담이 안 될 만큼 여유는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 친구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요즘은 워낙에 SNS라던가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 직접 만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이 뭐 하고 사는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고 다니는 걸 알게 된 저는 큰 실망감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누가 봐도 예쁜 얼굴과 날씬한 몸매를 가진 친구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소위 스폰이라고 하나요? 왜 나이 많고 돈 많은 아저씨들과 데이트를 해주고 금전이나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거 말이에요. 우연히 다른 고등학교 동창과 연락이 되었는데 그때 친구를 둘러싼 스폰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유심히 살펴봤죠. 당시에 서로 바쁘다 보니 직접 만나는 횟수는 많이 줄어서 주로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들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었지만 수없이 업로드한 사진들만 봐도 동창의 말이 사실이라는 건 한 번에 알 수가 있더군요. 친구 아빠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온통 비싼 옷이며 명품 가방까지 들고 찍은 사진들 뿐이었거든요. 거기다 호텔이나 모텔이라고 추정되는 방에서 찍은 듯한 사진까지 솔직히 그 친구에게 대준 등록금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어요. 다만 어려운 환경을 딛고 힘들게 학교를 다니면서 나쁜 길로 빠져버린 친구에 대한 실망감이 훨씬 컸습니다. 당연히 친구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날 잡고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미 쉽게 버는 돈맛을 알아버린 친구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갑자기 사이가 멀어졌고 학교를 졸업하고 30이 넘을 때까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무역 관련 회사를 다니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저보다 4살이 많은 남편의 직업은 치과의사입니다. 직업을 듣고 바로 짐작하셨겠지만 아빠가 계신 대학병원에 갓 들어온 뉴페이스였어요.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하지 않고 매일같이 일만 하는 저를 걱정하신 아빠가 남편을 보자마자 사위감으로 눈여겨보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책임감도 강하고 환자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빠는 저 정도 인품의 사람이라면 저와 맺어줘도 괜찮겠다 싶으셨대요. 실제로 아빠의 권유로
처음 만나게 된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빠르게 가까워졌고 얼마 후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물론 제 배경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또한 저라는 사람의 일부분이잖아요. 거기다 외적으로나 능력으로도 남편에 비해서 크게 꿀린다고 느끼지도 않고요. 어차피 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저의 집안 배경 역시 제 능력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사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즈음 양가 부모님들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나이도 적은 편이 아닌 저와 남편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아직 미혼인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과 시골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조그맣게 농사 지으시며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는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멀리 사시다 보니 마주칠 일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명절 때나 한 번씩 뵙긴 하는데,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몇 마디 대화 정도만 하고 당일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시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고등학교 때 동창들과 모임을 가지거든요. 근데 결혼한 친구들이 서로 경쟁하듯 시집살이 당하는 걸 이야기할 때면 전 아무런 말도 할 게 없을 만큼 시가 때문에 마음고생한 적이 없었죠. 게다가 남편 역시 결혼하고도 제게 잘해줬고요. 물론 병원 일이라는 게 제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 보이더군요. 특히 정신적으로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등산을 가거든요. 저도 처음엔 몇 번 따라다니긴 했는데 솔직히 체력이 받쳐주지를 않아 같이 다니는 건 포기해버렸죠. 그 후로 남편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혼자서 등산을 다녀오곤 했는데 행여라도 엉뚱한 짓을 할 거란 의심은 전혀 못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고 남편을 닥달해 본 적도 있지만 남편은 왠지 모르게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부럽지 않을 만큼 돈도 있고 남편이나 제 직장도 탄탄한데 이세를 가지는 게 뭐가 문제죠?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는 제 부탁도 들을 생각이 없고 가끔씩 부부관계 시에도 꼭 피임기구를 쓰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남편이 야속하고 이해가 안 됐지만 이혼을 하고 보니 그 점은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게 되네요. 여하튼 남들과 똑같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앞에 말씀드린 그 친구와 다시 연락이 됐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고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동안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그 친구가 나타난 거죠. 오래전에 서운한 감정 따위는 기억도 안 나더군요. 그저 반갑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할 뿐이었어요. 그 친구 역시 제일 먼저 제게 다가와 그때는 미안했다고 자기가 어려서 철이 없었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 저희 둘은 뜨거운 눈물로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직 미혼이라던 친구는 당시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며 나름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놓은 상태고 곧 결혼할 남자친구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옛 친구를 찾은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와 제 남편이 그런 관계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너희 남편 치과 쪽이라고 하지 않았어? 이왕이면 아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데 이야기 좀 해주라. 그리고 할인도 많이 해주면 좋고. 라며 가볍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보길래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줬고 그렇게 친구가 남편에게 시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 달 전 동창 중 한 명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 동창은 현재 남양주 쪽에서 오리백숙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양주와 구리 사이에 L로 시작하는 백화점이 있거든요. 글쎄 거기서 제 친구와 남편이 함께 쇼핑하는 걸 봤다며 저보고 확인을 해보라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에 농담을 싫어하는 동창이었던지라 허황된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 그날 밤 몰래 남편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죠. 동창 이야기를 듣고 보니 최근 남편의 행동에 조금 미심쩍은 구석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등산 가는 횟수도 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예전보다 많이 늦어져서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은 가졌는데 설마 그게 밖에서 딴짓을 하느라 그랬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남편의 바람을 확신하게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남편 차 블랙박스 속에 있어야 할 메모리 카드가 없다는 걸 발견했을 때였어요. 거기다 아예 작동조차 안 하더라고요. 남편의 평소 성격상 블랙박스 메모리가 없는 걸 그냥 놔둘 리도 없었을 뿐더러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 하는데 가만히 놔둔다? 그건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곧바로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져서 소형 카메라를 구입했고 남편 차 천장 쪽 라이트 있는 곳에 설치를 해놓고 기다렸어요. 물론 그 사이 남편 핸드폰도 몰래 뒤져봤지만 얼마나 용의주도한지 아무런 흔적도 없더군요. 통화 기록도 모두 다 정상이더라고요.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는 절대 눈치를 채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편을 대할 때 말과 행동에 극도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네요. 그리고 남편이 등산을 다녀온 후에 새벽에 몰래 나가 카메라를 회수했고, 다음날 남편 몰래 회사에 연차 쓰고 혼자 모텔방 잡아서 카메라 안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나 두 년놈들이 차 안에서 별의별 짓을 다하는 장면과 목소리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었습니다. 화조차 나질 않더군요. 그냥 멍했어요. 아마 몇 시간을 꼼짝도 못하고 그냥 모텔 침대에 앉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 정신을 차렸죠.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이 망할 것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줄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답이 안 나오길래 할 수 없이 저는 아빠를 찾아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카메라에 담긴 영상도 보여드렸고요. 아빠는 아무 말씀도 없이 긴 한숨만 연거푸 쉬시더니 당신한테 전부 맡기고 저는 당분간 친정에 와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길로 저는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남편에게는 집에 일이 좀 생겼다고 나중에 말해준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꼬치꼬치 캐물어볼 생각도 없는지 그냥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유명한 로펌의 제2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맡기신 다음 조용히 준비를 차곡차곡 하셨는데 몰래 촬영한 영상은 증거 효력이 의심받을 수도 있는 데다 불법 촬영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 그 말을 전해 듣고는 곧바로 친구 집에 쳐들어가 바로 영상부터 보여줬어요. 놀란 토끼 눈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그 자리에서 죽도록 패버리고 싶은 거 겨우 참았네요. 일단 증거 확보가 핵심 아닙니까?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왜 그랬냐고 어떻게 친구 남편과 그럴 수 있냐 애처롭게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인간이라면 진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거짓말이야 하겠냐 싶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자백을 받거나 다른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보고 죽을 죄를 졌다며 바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예전에 임플란트 하러 갔을 때 예약이 꽉 차 다음 날로 약속을 변경했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우는 소리로 시간이 붕 뜨네 할 것도 없는데 뭐하고 시간을 때우나 라고 말하자마자 남편이 그럼 조금만 기다렸다가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랬대요. 그래서 저녁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 술도 한잔 했는데 그날 큰 실수를 해버렸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저는 한 번 실수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 뒤로 몇 개월 동안 꾸준히 만나온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질문엔 대답도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대요. 제가 그랬죠. 사실 나는 남편만 조지면 된다고요. 근데 아빠가 벌써 다 알아버리셔서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둘 다 진행될 거라고 했더니 친구는 사색이 된 얼굴로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 오고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제 손을 잡으며 어떻게 안 되겠냐 사정을 하는데 진짜 이게 사람입니까? 낯짝이 두꺼워도 어느 정도지 멀쩡한 자기 남친 놔두고 친구 남편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건지 어쨌든 제 목적은 따로 있었으니 신경 쓸 바 아니었죠.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남편 놈이랑 바람 피운 증거나 최대한 많이 달라고요. 그래야 제대로 소송에서 본때를 보여줄 수 있으니 네가 협조해주면 상간녀 소송은 안 걸 거라고 했더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방으로 가더니 침대 밑에서 웬 핸드폰을 꺼내오는 겁니다. 또 다른 핸드폰이었죠. 전원을 켜고 잠깐 훑어봤는데도 가라앉았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길래 바로 꺼버렸네요. 그리고 친구한테는 얼굴 볼 일 없도록 하자는 말을 끝으로 나오는데 저를 잡더니 재차 확인을 하더라고요. 자기만은 살려달라고요. 알겠다 대충 대답하고 집으로 와서 아빠에게 받아온 친구 핸드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대대적으로 이혼 소송 걸어서 이겼어요. 거의 빈털터리가 된 남편은 당연히 다니던 병원에서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당신도 망신당할 걸 감안하면서까지 아빠가 전부 다 소문을 내버렸거든요. 거기다 아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남편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손써놓는 바람에 듣기로는 남편은 저기 멀리 시가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친구는 파혼당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약속한 대로 안 걸었지만 친구 남친에게 사진 몇 장 보내주는 걸로 복수는 충분하더라고요.
동창들 말로는 친구 남친이 꽤 좋은 직장에 집안도 빵빵해서 친구가 엄청 목을 맸다고 하는데 말짱 도루묵 된 거죠 뭐. 그리고 당시 친구가 일하고 있던 학원에 친구 남친이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쳐들어와 아주 개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답니다. 이런 걸 두고 자업자득이라고 하나요? 그 후로 2달 정도가 흘렀는데 처음엔 우울증도 오고 무기력증까지 와서 한참 고생하긴 했지만 지금은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연을 쓰고 있겠죠. 남편 잘못 만나고 거기다 친구까지 잘못 만나서 가슴에 큰 상처가 생기긴 했지만 저보다 더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 역시 잘 압니다. 다시 심기일전하려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또다시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 제대로 한번 힘내보겠습니다.